지난 카라바오컵 결승에서 토트넘이 허무하게 우승을 놓치고 아쉽게 준우승이라는 결과로 손흥민은 그라운드에 주저앉아 스비슨 패배의 눈물을 흘리며 좌절하였습니다. 토트넘과 맨시티의 카라바오컵 결승 경기가 끝나고 현지 매체뿐만 아니라 많은 축구 팬들은 손흥민의 부진에 비판을 쏟아내며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셰필드전을 앞둔 최근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낸 것 같은 손흥민이 훈련 과정에서는 밝은 모습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이런 손흥민의 노력 덕분이었을까요? 이번 셰필드와의 경기에서는 손흥민이 한 골 1도움을 기록하며 토트넘이 4대0으로 승리하였고, 토트넘은 셰필드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며 16승 8무 10패 승점 56점으로 단숨에 리그 5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은 리그 16호 골과 10호 도움을 기록하며 2년 연속 두 자릿수 골과 도움을 성공하였는데요. 16호 골은 손흥민 본인의 한 시즌 최다 골인 21골 기록이기도 해서 더욱 의미가 있는 기록입니다. 지난 시즌 아시아 최초로 10골, 도움 10개 이상을 기록하여 텐텐클럽에 들었고, 이번 시즌 역시 16호 골과 10호 도움을 기록하며 텐텐클럽에 들었는데요. 토트넘 구단 역사상 2시즌 연속 텐텐을 기록한 선수는 손흥민밖에 없습니다. 손흥민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 골만 더 기록하면 한 시즌 동안 유럽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한국인인 차범근 감독의 35년 전 기록과 같아지는 것인데요. 이번 경기가 끝나고 외신들은 앞다투어 손흥민의 경기력과 환상적인 골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은 전반 36분 베일의 선제골로 앞서갔고, 후반 5분 손흥민이 골을 성공했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오프사이드로 판정이 되며 아쉽게 골이 취소되었는데요. 하지만 이에 동요하지 않은 손흥민은 후반 16분 베일의 두 번째 골을 돕는 패스를 해서 도움을 기록하였고, 후반 24분 가레스 베일이 한 골을 더 기록하며 해트트릭을 기록하여 팀이 3대0인 상황에서 후반 32분 손흥민 본인이 승리의 쐐기를 박는 환상적인 오른발 가마차기 슛으로 팀의 대승에 톡톡히 한몫하였습니다. 손흥민은 시즌 후반이 될수록 슬럼프에 빠진 듯한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그라운드를 종횡무진 누비며 시즌 초반에 펄펄 나는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은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에서는 해트트릭을 기록하여 평점 10점을 받은 베일보다는 1점이 낮은 점수이긴 하지만 손흥민은 평점 9점을 받으며 높은 평점까지 기록하였고, 또한 손흥민은 이번 경기 활약으로 해트트릭을 기록한 가레스 베일을 제치고 EPL 사무국이 선정하는 경기 중 최고로 활약한 선수를 뜻하는 킹 오브 더 매치에도 뽑혔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경기가 끝나고 이전 카라바오컵 결승에서 아쉬운 준우승을 기록하고 그라운드에서 오열한 이유를 묻자 지는 것을 워낙 싫어한다. 스스로에게 실망했고 분했다라고 답하였는데요. 이번 셰필드전 대승의 이유가 이런 손흥민의 부남이 노력으로 바뀌어 팀의 승리를 안겨준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손흥민과 케인에게만 쏠렸던 집중 견제도 베일이 전방에서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손흥민은 이전보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어 여유가 생겼고, 그로 인해 이번 경기에서 펄펄 날아오르는 손흥민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 하였습니다. 동료 공격수와 호흡을 맞추는 능력이 갈수록 업그레이드되는 손흥민이 이번 시즌 케인과 베일과의 호흡이 경기를 거듭할수록 무서운 기세로 오르고 있어 앞으로의 경기에서도 활약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눈부신 활약을 한 토트넘의 가레스 베일은 셰필드와의 경기가 끝난 후 인터뷰에서 우리는 골문에 더욱 가까워졌고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다고 하며 현재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토트넘의 방식으로 축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며 라이언 메이슨 감독 대행의 공격적인 전술에 만족감을 표현했고, 메이슨 감독 대행도 베일은 압도적이다. 그의 골은 월드 클래스라며 극찬하였습니다. 또 토트넘의 팬들도 베일의 벤치 모습이 아닌 그라운드의 활약을 볼 수 있어서 만족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베일은 무리뉴 감독 재임 시절 무리뉴의 전술에 맞지 않아서인지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다고 알려졌었고, 그래서인지 베일의 벤치행이 잦았는데, 이번 베일의 인터뷰가 무리뉴 감독이 해리 케인, 손흥민 같은 최고의 공격수를 보유했음에도 수비 위주의 전술을 사용한 것에 대해 무리뉴식 수비 전술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무리뉴 감독의 뒤를 이을 차기 토트넘 감독이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 축구 팬들의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토트넘 차기 감독 유력 후보로 거론되었던 나겔스만 감독은 위넨과 계약하며 거절하였고,
로저스 감독은 토트넘은 위대한 구단이지만 레스터시티에서 매우 행복하다며 단칼에 거절하였습니다. 또한 세 번째 후보였던 아약스의 에릭 텐 하그 감독은 아약스와 2023년까지 계약을 연장하며 토트넘 부임설은 없던 일이 되었고, 이번에는 스콧 파커 플럼 감독이 토트넘의 차기 사령탑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파커 감독은 이전 토트넘과 경기를 하기 전 토트넘의 케인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세계 최고다. 가레스 베일과 손흥민이 있고 루카스 모우라 같은 선수들도 있다. 토트넘은 전방이 아주 훌륭한 팀이다라고 평가를 했었는데요. 만약 파커 감독까지 거절한다면 메이슨 감독 대행이 정식 감독으로 승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게 되고, 토트넘으로서는 굴욕적인 감독 선임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메이슨 감독 대행 또한 잘하고 있어서가 아닌 타 감독들의 거절로 인한 감독 승격으로 이 또한 굴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토트넘이 목표치만 높을 뿐 현실은 뒷받침되지 못하다 보니 감독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케인의 이적설 또한 감독 거절의 이유가 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해리 케인과 손흥민 등 핵심 선수들의 이탈 가능성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으로 토트넘 감독 선임이 난항을 겪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토트넘의 차기 감독이 누군지에 따라서 손흥민과 해리 케인의 거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토트넘의 케인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토트넘을 사랑하지만 팀의 발전이 보이지 않는다면 떠날 수 있다고 말해 이적 가능성을 시사했었고, 지난달 카라바오컵에서 토트넘이 준우승을 하자 케인의 이번 여름 이적은 기정사실화가 돼가는 듯 하였습니다. 또한 손흥민도 케인과 같은 이유로 이적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토트넘에 대한 애정이 큰 손흥민이기 때문에 현재는 토트넘과 2년 연장에 관한 재계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흥민은 선수들이 좋은 마음가짐과 좋은 정신력으로 경기에 임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팀을 신경 쓰기보다는 우리가 할 것에만 집중하면서 매 경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며 현재에 집중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이번 셰필드전에서 대승을 거두면 리그 5위로 올라와 아직 기회가 열린 만큼 최고의 콤비인 케인과 손흥민의 이적 문제는 잠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어떤 쇼보다 더 쇼 같은 이슈 방송 마치겠습니다.